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런 음향과 관련된 음성공학, 이것이 이제 컴퓨터로 들어오면은 정보화가 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대체로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한자가 국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나지 않는 문자를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물리가 터질 때까지 애우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소위 문해교육에 치중했습니다. 완전히 굳어버렸죠. 그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소위 그 스피치라고 할까요? 말하는 사람은 쌍놈이야, 쌍놈. 글을 이렇게 일필휘지로 갈겨야 이게 선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 들어왔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일제강점기 37년입니다. 사실은 36년. 우리나라의 창조과학이 완전히 짓밟혔던 그런 시간입니다. 일본식 한자가 들어와서 이것도 애우지 않으면, 또 일본말로 발음하지 않으면 출세는커녕 교육이 안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광복 이후에도 영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적어도 우리말과 우리 글로 된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입니다. 지금은 그런 거대한 식민지의 관성받기가 지금도 굴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핵심 지금 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제가 목소리가 좀 올라가도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적어도 한글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우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저명한 한글 운동가 이대로 선생이 강조했듯이 기본교육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과 글로 교육하지 않으면 창조과학이나 미래창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사고를 지배하고 사고는 또 언어에 의해서 생성되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내인지과학에 의하면은 한국어를 이해하고 말하는 그러한 뇌의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을 말하고 인지하는 것은 소위 자소 단위로 연합해서 음절 단위로 이해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어하고 이해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언어뇌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어떻게 되냐면 음절이 아니라 단어 단위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한자는 물론 전혀 다른 영역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언어뇌가 있는데 이걸 조기교육이라 해서 한자를 먼저 하고 뭐 영어를 먼저 해버리면 완전히 죽도 밥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이제 뭐 대충 다 됐습니다만 그림만 보고 쓱쓱 지나가겠습니다. 정음 또는 한글 정보공학이라는 말을 새로 보통 한글공학이라고는 많이 하는데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요런 것이. 근데 여기서 오해를 좀 덜기 위해서
저는 정음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2001년에 한국정보학회에서 남북 중 3개국 언어 및 정보학자들이 모여서 정보공학에서 쓰이는 문자의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는 김일성 대학의 김영환 교수가 나오셨어요. 네. 그 김영환 교수도 모여서 왜 그걸 했냐면 현재 지금 ISO 1064 유니코드에 5.2 버전 판본 이전에는 한글 자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많은 항의를 해왔습니다. 왜 니들끼리 훈민정음을 한글로 하느냐?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분단 이전에 우리가 합의해서 한글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국가 단위가 아닌 때 그 개인적인 사적인 합의를 우리들은 그럼 너희들은 뭘 하느냐? 조선글이다 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대표적인 명칭을 하나 둘 필요가 있다고 해서 훈민을 떼고 정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니코드 5.2 판본 이전에는 그러한 말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쓰고 있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요런 것들이 지금 한글 또는 정음 정보공학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도 열흘 만에 다 깨우칠 수 있다. 무슨 우자라는 것인데 이게 소위 어떤 핸디캡 그런 그 장애를 있는 사람도 또는 지능이 모자라는 사람도 열흘 만에 깨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유할 수 있는 문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공유가 안 되니까 우리가 시각장애인의 공유가 안 되니까 점자로 만들었는데 점자는 그건 코드, 부호이지 문자는 아닙니다. 근데 한글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표준을 만들려고 전묘식 자소를 지금 개발하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처음소리네, 초성. 첫소리가 아닙니다. 처음소리입니다. 초성은 삐침체로 쓰고, 근데 요걸 이제 소위 더트 매트릭스, 점열로 이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가온소리, 중성은 정자체로 쓰고, 받침소리, 정자체로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하면은 소위 첨소리와 받침소리를 촉지로 능히 구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우리 그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장애인에게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제가 한 15년 전에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그래서 이번에는 결단코 이걸 국가표준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냐면요, 이 영문은 이렇게 57 매트릭스라고 그래서 이 전묘 글자가 표준화로 돼. 옛날에 여러분들은 찍찍찍찍찍 충격식 다 기억하시죠? 그걸 위해서 이미 만들어 놓고 일본어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만 없다는 거죠. 네, 제가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초안을 지금 만든 거 몇 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 기억하고 기억인데 아시겠지만 이 촉지를 할 때 인지 능력으로 보면 이걸 다 이게 촉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딱 해서 여기로 가다가 없잖아요. 그럼 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소위 우리 이 한글의 자형이 변곡점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점자가 아니더라도 능히 촉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전부 이제 저 처음 소리인 경우는 이 삐침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받침 소리는 정자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요, 내 이름이 자꾸 그 진용옥인데 영이야? 영? 아니요, 용. 계속 안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오늘 나는 용자 영 이렇게.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할 때는 자소에서 알파, 브라보, 찰리 이런 알파벳에 해당하는 코드를 정의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네틱 코드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없었어요. 해군에서 쓰고 있는데 이 뭐 전부 뭐 외국어로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새로 고쳐가지고 가오리, 너구리, 도라지 라디오. 라디오는 이제 외래어니까 할 수 없고, 왜냐면 니을로 된 첫자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고, 미나리 바가지 소나무 아리랑 주머니. 요거 보시고 국어학자들 많이 계시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요것도 이거 포네틱 코드라고 해서 장어인데 이런 교육도 학교에서 미리 이루어지면은 그런 글자의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오늘 지금 제가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실력이 좀 딸려서 원문으로만 제공을 합니다. 이 원문 외에는 전 세계 6,909개입니다. 언어가 현재 조사된 게. 그런데 아프리카는 몇 개, 무엇은 얼마, 이렇게 아주 소상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한 7,000개라고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금년 이번 세기가 지나면 그 중에서 몇 개 살아남는 게 뭐 700개 미만이다, 10% 미만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거는 꼭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한국어는 어느 정도의 지금 이상을 가지고 있냐? 전 세계 7,000개 언어 중 아까 사용수로 보면 13위입니다. 프랑스어보다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놈을 이제 조지 웹의 평가 모델을 보면 모국어, 뭐 제2외국어 뭐 등등등등 하면 22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어는 기본적인 능력 이외에 저평가되고 있다. 이 점이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 인터넷 시대는 국어가 국경을 대신한다. 이 말은 이어령 교수가 저하고 2000년에 만들어낸 말이고요. 저는 여기에다 덧붙여서 언어는 자원이면서 곧 무기다. 그러니까 국력을 기르고 산업을 증강시키고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한국어 교육을 튼실히 해야만 된다. 이런 말로 마치겠습니다. 뒤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에게 읽어보시면 감사합니다. 네.